자,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. 남편의 빚 시댁에도 알려야겠죠?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. 지난해 결혼한 시댁입니다. 남편의 빚 때문에 화가 나는데요. 시댁에 알리고 싶은데 남편은 극구 반대하네요.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. 남편은 사귄 지 3개월 무렵부터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. 결혼 전까지 총 1,400만 원을 빌렸는데요. 돈이 없으니 제가 데이트 비용은 거의 다 썼습니다. 남편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짠하게 생각했었죠.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빚이 4천만 원 정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.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.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죽겠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제게 숨긴 빚이 또 있었습니다. 결혼할 때 아버님이 1억 4천 정도를 지원해 주셨는데 남편은 제게 3천만 원만 줬어요. 알고 보니 본인 빚 갚는 데 쓰고 2천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더군요.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시고 남편이 1년째 놀고 있는데도 미안해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죠. 남편은 결혼 전에 시아버님께 말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걸 보면 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남편은 그걸 꼭 아버님한테 말을 해야 하냐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걸까요? 저희 집은 몰라도 그 돈을 제가 다 받은 줄 알고 계신 아버님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? 처음엔 아버님과 누님의 아이까지 매번 내려갈 때마다 명절 때마다 결혼 전부터 선물도 보내고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고맙다는 말,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시댁이 정이 떨어집니다. 이젠 가고 싶지도 선물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.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데요. 저희 친정도 시댁보다 잘 살고 제 수입도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수입보다 2~3배는 많습니다. 혹시 제가 연상이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? 아무리 남편과 시댁을 감싸 안아보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화만 더 쌓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. 남편과 만난 지난 3년 동안 저한테만 기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과 대접만 받으려는 시댁.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도와주세요. 네. 자, 네.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이렇게 빙의를 좀 해보고요. 1억 4천을 지원해 주셨는데 3천 줬다. 그러면 1억 1천 남았는데 9천만 원을 빚 갚고 2천만 원을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니 어디다 쓴 걸까요? 이 돈을 다? 도박은 아니지만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열심히 하다가 돈을 날렸을 수도 있고, 아, 사업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긴 하다. 아, 여기 남편이 1년째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업을 하다 사업하다가 망했을 돈을 수도 날렸을 있겠다.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. 네. 그게 빚이 있었다는 것 자체보단 여기 보시면 이제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또 있었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많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할까요? 헤어질까요? 이건 아니었으니까. 네. 일단 그러니까요. 시댁에 이 사실을 좀 알리고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다. 이 얘기인데 일단 시댁에 알리라고 되게 할 이런 거예요.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네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그거의 해결책보다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알리는 게 맞다 아니다로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지금 마음인지를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헤어지겠다 이런 건 아니시니까 결국에는 결혼 생활 잘 유지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시댁에 알린다고 하면 남편의 이런 반복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계가 되기도 하고 본인도 좀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풀리기도 할 것 같고요. 근데 또 말하자고 하니 남편이 자꾸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데 관계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싸우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말하고 나면 또 이제 시원할 것 같지만 또 뭔가 불편한 마음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근데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또 중간 단계도 있죠. 한번 언제까지 기회를 주고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넘어가겠다. 그걸 이용해서 남편분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고민 자체에 막 매달리시기보다는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억울하다는 생각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갈등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
뭐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고민이 너무 오래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말을 할지 말지는 짧게 고민을 네, 하시는 게 좋다. 네. 걱정되는 부분은요. 시댁에서 뭔가 결혼 전부터 선물도 주고 일을 해도 뭐 고맙다, 수고했단 그쵸.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런 시댁에 남편이 1억 넘는 빚이 있었고 내가 갚는데 도움을 줬고 아버님이 준 돈까지도 다 빚갚는데 썼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한다라고 했는데 시댁에서의 반응이 기대한 반응이 아닐 아닐 때 수도 있어. 알고 있었어 이렇게. 그럼 진짜 배신감 느껴질 것 같은데요? 그럼 남편이 직장을 구했어요.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다닙니다. 뭐 괜찮은 직장을 구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시댁에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장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거를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이 1억 얼마의 그 빚을 해당하는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그런 목표가 되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직장에다가 뭐 빚을 언제까지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얘기도 하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겠죠. 그러니까 이게 네. 시댁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뭔가 지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신 건지 아니신 건지 그쵸.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기준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내 마음이 풀리는 그 기준으로 그쵸. 이제 이끌어가는 방법이 좋을 수 있지만 워낙 또 시간이 됐잖아요. 지나오면서 쌓인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좀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에만 잘 넘기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현실적인 부분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계속 이 남편분하고 살 거라면 일단 모든 거래 계좌는 와이프분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사람이 통장을 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는 옵션은 이걸 또 추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언제까지 당장 시댁에 말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다 이제 적으셔야 될 것 같아. 이런 것까지 내가 언제까지 남편한테 기한을 주고 이런 걸 다 수락해라, 이걸 다 해결해라 라는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. 어디서 돈을 썼는지를 일단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정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맞아. 위한 그런 조치는 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하여튼 남편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좀 직장도 좀 구하고 앞으로는 빚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시댁하고의 관계도 좀 남편이 결국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다행인 거는 어쨌든 이 사연 보내신 분께서 남편 직장 다닐 때 수입보다 두세 배 많다. 꽤 된다는 얘기잖아요. 네.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, 3천만 원만 네. 받았다고 해도 그거에 두세 배면은 당장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네. 없으실 것 같으니까.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을 정해서 일단 시댁에 말하기, 남편 직장 구하기, 추가 빚이 없는지 확인한 후 계좌를 관리하기, 요 세 가지는 꼭 좀 같이 사실 거라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맞아요.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이라도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기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남편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꼭